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유행을 타면은 확 휩쓸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유행이 사그라들면 또 새로운 유행이 생기죠. 미라클 모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체질 특징이 남들이 하면 다 따라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은 절반이다. 그러므로 서양 것만 맞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동양 것만 맞는 것도 아닐 것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무엇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어떤 그 루틴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저는 먼저 이제 저희 들레가 화장실을 갈 수 있게끔 이제 문을 열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가서 소변이나 이제 대변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창문을 열고요. 원래 그 가장 기운이 셀 때가 새벽이나 아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운을 얻기 위해서 이제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킬 겸 기운을 막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요새 좀 날씨가 변덕스럽잖아요. 많이 추워서 이제 실내에다가 들여놨던 화분을 베란다에다가 이제 내놓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이제 휴대폰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뭐 밤사이에 어떤 뭐 소식은 없었나? 뭐 문자 온 게 있나? 전화 온 게 있나? 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를 하기 때문에 또 조회수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눌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도 굉장히 궁금하죠. 휴대폰 보고 싶은데 어느 시간 일정한 시간 정도는 좀 참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제 시각과 청각을 보호해야 된다. 후반전에는. 그래서 좀 이게 눈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부팅을 할 수 있는 시간,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노트를 꺼내서 간밤에 혹시 꾼 꿈이 있으면 꿈 일기를 뭐 적거나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메모를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도 저희 들레처럼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용변을 보게 됩니다. 자, 화장실 가서 이제 용변을 보는 것이 사람마다 시간도 다르고 이제 횟수도 다를 텐데요. 그것 또한 우리의 이제 내장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색상을 여기다 이제 깔아놨잖아요. 이제 이것들은 그 내장에 이제 도움이 되는 색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랑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간담에 배속된 색상이어서 간담을 보호해주는 색상이고, 흰색은 흰색 하면 떠오르는 예전에 그 패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께서는 항상 흰색만 입으셨죠. 그분은 굉장히 선견지명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자이너께서 그 체질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저하된 그 내장이 있는데 바로 이 폐대장에 관련된 여기에 배속된 색상이 흰색입니다. 그래서 폐대장 기능이 저하인 경우에 이제 흰색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그 경락 유주 시간 자시, 축시, 인시, 묘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경락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자, 폐를 보호해주는 색깔 흰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폐경락이 흐르는 시간은 11시 반부터 1시 반, 2시간씩 자르니까요. 그 다음에 1시 반부터 3시 반 이렇게 자시, 축시, 담경락 유주, 그 다음에 간경락 유주, 그 다음이 이제 이 폐경락이 유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폐경락이 유주하는 시간이 3시 반부터 5시 반일 거잖아요. 2시간씩이니까. 네, 우리나라에 미라클 모닝 열풍이 불었죠. 우리나라는 이제 한번 유행을 타면은 확 휩쓸잖아요. 그리고 또 그 유행이 사그라들면 또 새로운 유행이 생기죠.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미라클 모닝 열풍이 불었습니다. 자, 미라클 모닝이든 아니면은
뭐 이제 종교적으로 새벽에 연부를 하거나 새벽에 기도를 하거나 뭐 새벽에 뭐 예배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시간이 이 폐경락 유주 시간입니다. 3시 반에서 5시 반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저쪽 체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죠. 요 색깔도 저쪽 체질에 이롭기 때문에 제가 요 색깔로 했습니다. 저쪽 체질은 폐경락이 저하.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내장 기능은 이렇게 수평으로 타고나질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진되거나 이제 저하되어서 타고나는데 저쪽 체질은 폐 기능이 저하로 타고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 수평을 이루거나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진 채 영원히 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게 더 저하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저하되는 것을 이렇게 올려주는, 자꾸 올려주는 노력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잠을 자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폐경락이 저하기 때문에 폐경락이 도는 그 새벽 시간에는 저쪽 체질은 잠을 자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폐에 관련된 병, 폐병에 노출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시, 축시, 인시 다음 묘시. 묘시는 바로 이제 이 하나의 손가락 5행에 2개의 장기씩 배속이 되잖아요. 폐와 대장이 배속됩니다. 요 사지에는 폐 경락 유주 시간 다음에는 대장 경락 유주 시간입니다. 그 다음 2시간이니까 아까 3시 반에서 5시 반이 폐경락 유주 시간이면 5시 반에서 7시 반은 대장 경락 유주 시간이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간에 보통 화장실 가지 않습니까? 대장 경락 유주 시간은 전체 12개의 경락 유주 시간 중에서 딱 한 세트, 한 시간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아마 저희 들레도 화장실을 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자연의 어떤 섭리, 자연의 이치, 이게 이제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이제 저 역시도 그 시간대에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을 보니까 그때가 대장 경락 유주 시간대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폐경락이 저하된 저쪽 체질인 경우에는 미라클 모닝이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미라클 모닝이 왜 이렇게 유행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쪽 체질 특징이 남들이 하면 다 따라해야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것은 이제 알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것을 지구에 비유를 하는데, 자, 이 지구의 절반은 동양이고 절반은 서양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서양 문화에 대해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추종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을 뭐 사대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던데요. 그래서 좀 많이 치중해 있죠. 그래서 서양에서 좋다고 하면은 다 따라하고, 우리가 이제 뭐 배우를 동경하는 경우에, 배우를 좋아하는 경우에도 서양 배우, 뭐 서양 배우를 더 좋아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동양과 서양은 절반이다. 그러므로 서양 것만 맞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동양 것만 맞는 것도 아닐 것이죠. 그래서 이 서양과 동양을 잘 융합하고 통섭해야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제 예전에 뭐 동도서기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동양과 서양의 융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가장 서양을 추종하는 것이 바로 의학입니다. 그리고 영양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는 단어로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화병이 분명히 화병으로 인해서 잠도 못 자, 밥도 못 먹어,
또 뭐 온몸이 아파, 그리고 각종 그런 질병들이 화병 때문에 발병을 하지만 서양의학을 이제 전공하시는 서양의학 그런 병원에 가서 화병을 이야기하면 의사분들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뻔히 있는 것을 이렇게 없다고 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글쎄요. 이제 어떨 때 보면은 그 의학이 딱 이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나누어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범주를 침범한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환자 중심이 아니라 어떤 자신들의 그런 영역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환자는 분명히 화병으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동양의학에서만 하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동양의학과 이제 서양의학은 항상 같이 융합해서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영양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식품 영양학 하면 그 종주국이 있잖아요.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유독 계란과 우유를 완전식품이라고 서양 그 영양학에서는 얘기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쪽에 그 우유와 이제 계란이 유리한 이로운 체질은 이제 이쪽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쪽 체질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한테 맞으면 남들한테도 다 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와 계란이 완전식품으로 된 것은 그쪽 나라의 이쪽에 관련된 우유와 계란이 잘 맞는 이쪽 체질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좋으면 남한테도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동양영양학과 서양영양학을 이렇게 융합해서 같이 가지 않으면 그것은 항상 불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